반드시 고도의 교육 훈련 이런 게 필요하고 이 변장술에 대한 연구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누가 봐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직업인을 지향하자. 저는 항상 이걸 모토로 얘기를 합니다. 아,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의 탐정 사회를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염건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되게 어렵게 모신 우리 진짜 전문가 패널이신데요, 백기종 교수 및 현역 탐정님을 모시고 좋은 탐정, 나쁜 탐정, 좀 제목이 좀 명확한데요, 이걸 좀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기 구독자분들과 보시는 분들께 좀 소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모두의 탐정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경찰대학교 수사직무과정 교수를 하고 그 이후에 TV나 텔레비전 사건 사고 패널로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대학이나 대학원 뭐 최고위 과정, 학부 과정 뭐 특강이라든가 탐정에 관련한 강의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제가 제 모델 탐정 이제 하면서 가장 진짜 전문성으로 최고의 극강의 이제 강사를 모셨는데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탐정 시장이 자꾸 팽창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 나쁜 탐정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게 뭐 법률 문제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탐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현업 탐정도 많이 보신다고 제가 요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탐정업체를 이제 의뢰인이 알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주로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탐정이 이제 인터넷에 자사를 홍보하는 이제 인터넷 홍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경평 있는 그 탐정 회사라든가 탐정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 탐정 플랫폼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홍보 플랫폼 그렇죠. 아니겠죠? 예. 탐정을 총괄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이라든가 또 사안에 따른 어떤 배당을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탐정회사. 왜 그러냐면 탐정 플랫폼은 상당히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각 지역의 탐정들과 연계되는 업무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뭐 개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SNS 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그렇게 지금 신뢰를 할 수 있는 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또 모디 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그런 플랫폼 역할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호 플랫폼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의뢰를 했을 때 전혀 다른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탐정 플랫폼을 이제 가장 신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화 상담을 하지 마시고 방문을 해서 그 탐정 회사의 전체적인 파악을 해가지고 요원들이나 탐정의 어떤 회사인지 알고 난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카페에서 상담하는 탐정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업무가 바쁘니까 어디 현장인데 여기 가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참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아주 뭐 급박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면은 현장 상담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뢰하는 동안은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회사를 방문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신뢰를 할 수 있고, 다만 의뢰인이 정말로 그 내가 탐정회사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확실한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서 의뢰인에게 건네주는 이런 경우, 그리고 의뢰인은 무조건 의뢰할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신고가 돼 있는 합법적인 틀의 탐정회사인지 사업자 신고 정도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과연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요소. 우리 연구원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지자체에다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자체에다 적어도 신고를 한 탐정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나 위법, 탈법을 가급적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이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그 새겨 들으셔도 나쁜 탐정을 만날 일은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 교수님, 탐정이 보면
보면 이제 뭐 자격증도 다양하고 네. 협회도 되게 많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뢰성에 대해서 교수님 이제 수사도 간보도 네. 하셨고 수사관 교육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의뢰인 입장으로 오늘 좀 많이 여쭤보는 건데 탐정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떠나서 대화 과정에서는 교수님 수사 전문가를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소재지 사무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대화로 상대방의 네, 신뢰관계를 네, 네. 알아보는 것은 네. 굉장히 이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개인 정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탐정을 자격을 이수를 했는지, 네. 그다음에 커리어나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굉장히 의뢰인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직이 예를 들어 수사관 출신인지 아니면은 수사관 출신이 아니라도 학사나 석박사 자격을 취득한 탐정의 오너나 CEO인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면은 과정이 없는 사람이 탐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돈만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잘못하면 의뢰인이 나중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상담을 통한 대화를 통한 탐정의 이 확인은 바로 커리어나 스펙을 확인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그게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그 전문적인 어떤 브레인다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분명히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뢰인이 무조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거면 그 사람의 스펙이나 커리어 내지는 여러 가지 현재 그 사람의 대화, 환경 이런 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 다음에 그때 탐정을 의뢰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네네. 팁을 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같이 전직 수사관이나 이제 사법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다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60이 넘어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은 과연 저분이 저거 하다가 쓰러지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교수님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질문을 우리 염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이 노장청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노장청.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하우라든가 그 커리어 면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부분에 네. 이 대응이 가능해요.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요원들은 언어가 되거나 현장 요원들이고 또 현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교육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면 현장에서 훌륭한 요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젊은 탐정이라고 해서 불신하거나 경력은 있지만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오해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네. 하지 말고 탐정을 의뢰를 클라이언트가 할 때 젊은 요원과 그다음에 지혜로운 나이가 있는 경력이 있는 이 탐정이 조화된 이런 노장청 탐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뢰인으로서는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탐정이라고 하면 오히려 의뢰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탐정이 지금 외관상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나 이런 패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표준 모델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사실은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가장 현장에 먼저 나타나는 게 경찰하고 탐정요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관상 가장 신뢰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용모 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심에서는 굉장히 그 젠틀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거든요. 넥타이를 내고 정장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드를 보면 거의 다 그 형사들이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거는 탐정으로 치면 의뢰인 아니면 또 수사기관 종사자는 이 소위 말하면 국민들이나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모 단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A이고 의뢰인에 대한 A입니다. 제가 우리 염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오늘 정정을 하고 나온 건 우리 모두의 탐정 시청자들에 대한 A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탐정도 반드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주는 첫 번째는 용모 단정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이제 합리적 뭐 금액이나 카드 결제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탐정을 볼 때 비교 내지는 판단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넘어서는 이런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변호사 업계를 보면은 지금은 그게 이제 그 이혼 심판이 나서 형사 변호사들은 이 성공 보수가 없어졌어요. 민사는 존치를 하지만 그런데 탐정은 성공 보수를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산서 이걸 반드시 발부를 하는 곳은 또 신뢰를 하셔도 돼요. 그것은 뭐냐면
불법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거고, 다만 의뢰인이 이런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냥 캐시로만 하고 뭐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수용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작성을 반드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정을 할 때 보통 서울 도심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네. 탐정회사가 소지하는 곳인데 그 의뢰인이 타겟이 어느 곳에 활동을 하는 부분인지 이런 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탐정회사가 시급을 논한 상황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산정을 해서 넣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가격 제시를 할 게 아니라 의뢰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격을 협정하는 게 가장 의뢰인들한테 신뢰를 얻는다고 해요. 많은 탐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택하는 게 좋고, 소위 말하면 저는 이제 약간 역설적으로 성공보수 얘기는 왜 해야 되냐면, 탐정을 처음에 할 때 그 마이너스 되지 않는 구조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성공을 했을 때 성공보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뢰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성공보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인당 하루에 100만 원이면 뭐 3개조 6명이 투입된다 그러면 600이잖아요. 어떤 사안이 큰 사건일 때. 근데 이런 걸 약간 마이너스를 시켜서 한 3분의 2 정도만 받고, 그다음에 이 일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성공 보수를 어떻게 협의하시겠습니까 할 때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금액을 요구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 얘기를 하는 건 동기부여상으로도 굉장히 탐정이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의뢰인도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이 성공보수 부분은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한다는 전제 조건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하는 게 좋다.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성공보수가 불법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물어봅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셀링 해주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문료, 이 부분이 가다한 자문료라고 해도 이게 합헌 판결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은 뭐냐면 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은 가다한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컨설팅이나 자문역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탐정법인에다가. 근데 탐정에 의해서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 입는 사례도 있다고 최근에 그랬더라고요. 협회별로 가보니까. 교수님 보실 때 어떤 사안들이 좀 문제가 될까요? 가장 크게 되는 게 이제 최근 사례인데요. 위치 정보 유효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죠? GPS. 의뢰인이 이제 의뢰를 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같이 가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GPS 부착을 현장에서 해요. 이거는 나중에 의뢰인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의 위치정보 유효에 관한 법률에 그 탐정, 부착한 탐정은 사실 라이센스가 없는 탐정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에서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의뢰인은 정상이 참작된다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위치정보 유효에 관한 법률, 이건 뭐냐면 타겟을 알려주고 그 차를 번호를 알려줘서 현장에서 GPS를 부착하는 걸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도, 가족 휴대폰도 USB에 담아가지고 건네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이제 해당이 되고 비밀침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법으로 치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인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법 4가지가 바로 위치정보 유효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마지막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그러네. 스토킹 조심해야 그래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도 의뢰인들이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하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타겟을 쫓아다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탐정을 믿고 의뢰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 같이 동행하자 요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탐정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특수기법에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이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 의뢰인이 눈치를 채고 수사기관에 소를 제기했을 때 수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카멜레온 기법이라든가 이런 특수기법 사용하면 절대 타겟에게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탐정은 제가 이 시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고도의 교육, 훈련 이런 게 필요하고, 이 변장술에 대한 연구,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또 특이한 케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탐정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요. 합법적인 범위 내의 진짜 업무였는데 탐정이 돈만 받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허위 보고를 했더라고요. 한 거 같이. 이런 경우는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의뢰인이. 그럼 그죠. 어떤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의뢰한 사안은 우선 그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 사기죄가 성립이 그 되는데. 심부름센터나 불법 탐정이나 심부름 그 대행업소나 이런 부분은 이제 계약 위반은 민사 관계지만 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거잖아요. 가격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리포트를 줬거나 전달을 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형법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라고 하는 부분은 타인을 기망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이게 사기죄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그다음 민사상에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은 민형사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또 하나는 의뢰인 쪽 말고요. 조사 대상자 타겟이잖아요. 이게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처벌을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양다리 걸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중계약 금지라고 교수님 의뢰인들에게 의뢰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가서 저쪽에서 이런 의뢰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떤 베네핏 이익을 주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거 소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업무 방해죄가 돼요. 아, 업무 방해. 왜 업무 방해가 되냐면 내가 의뢰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성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뢰하는 업무를 갖다 상대방한테 정보를 팔아먹어버린 거잖아요. 그건 나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일단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사기죄 일종이 됩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겠네요. 계약 위반도 되긴 하지만 형사적으로 나한테 성실하게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죄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입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이게 배임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배임죄로 고소 요건이 되면서 이것도 역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구제 조건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탐정 중에도 요즘에 교수님 역으로 공공탐정이라고 그래서 공익탐정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공익탐정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 것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부산에 공익탐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익탐정이 굉장히 순기능적 역할을 하죠. 국가 국민을 위한 공익탐정을 하면서 굉장히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국가기관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업계는 지금 애국계 탐정회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고 탐정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 범들을 추적하는, 조사하는 이런 용역 탐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익 탐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마사회라고. 인터넷 그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사행산업 관련한 이런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그 제공하는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탐정이 공익 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국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탐정, 이게 이제 공익 탐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공익 탐정이 상당히 지금 신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이 국가 기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줘요. 뭐 마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사에 관련한 불법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죠.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자료를 줍니다. 그럼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공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탐정 공익 탐정을 해서 그걸 밝혀냈을 때 그게 국가로부터 마사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제도. 이런 경우는 정말 지금 공익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 신장세를 타는 건 그런 당당함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이해하는 길이면서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래서 공익탐정이 지금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탐정 교육을 1년에 한 뭐 몇천 명씩 하시잖아요. 하시는 과정에서 탐정 업계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추구하는 목표를 뭘로 보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교수님? 가장 첫 번째는 깨놓고 이제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돈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대다수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2의 직업을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알아보고 탐정이 정말 좋은 그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와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탐정이라는 역할, 탐정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적성에 맞다. 근데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탐정이나 이런 어떤 그 프라이빗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의 그 매력을 느낀 분들인데 그 부분이 가미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역량도 뛰어나지만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또 베네핏이 온단 말이죠. 네네. 돈이 벌린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그분들이 추세입니다. 많이 양성이 돼야겠네요. 굉장히 많이 돼야 되죠. 네네. 단 세 가지. 절대로 불법, 위법, 특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금 내는 이것만 거. 지키시고 세금 네, 내시고 예, 예.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고 네. 하나 더 드리면 기밀준수 서약서 작성하시고 네. 그다음에 일부 지금 법인에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 보험도 가입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뢰인이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에러가 났을 네, 때 네, 네. 손해배상 해준다는 그래서 얘기죠. 그런 어떤 우리 탐정에서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라는 홍보가 의뢰인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는 요인이더라. 좋은 오늘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네, 좋은 팁입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탐정이 앞으로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해야지 저희도 지지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포괄적이긴 한데 탐정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네. 그 위신 실추나 품위 실추를 하면 네네. 징계를 받게 돼 있죠. 징계받죠. 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네. 저는 원래 국회에서 발제를 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탐정업법의 발의 첫 번째 그 처벌 조항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 이건 뭐냐면 탐정이라는 라이센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양다리 걸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 범죄 행위를 하는 거는 절대로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존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법과 가까이 하면서 법률을 지키고 절대로 호탐대시를 하지 말자. 눈앞에 돈을 밝히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진짜로 내가 전문인이다. 전문 직업이다. 예를 들어 세무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어떤 자존심을 갖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법을 잘 준수하면서 그렇죠.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는 네. 탐정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되 절대로 탈법, 불법, 위법을 하지만 법률을 준수하는 그런 전문가적 직업. 누가 봐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직업인을 지향하자. 저는 항상 이걸 모토로 얘기를 합니다. 아,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은 백기종 우리 전문 탐정 및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탐정, 나쁜 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정밀하게 진단하고 구별을 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전문가나 좋은 탐정님들 모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